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를 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뒷감당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말만 들기가 끝이라는 게 너무 없고, 저는 원래 한 6개를 순차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2006년부터 겨우 2개 했는데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그 실패와 성공 사례 이 두 가지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를 밟고 넘어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왜 토요에서 뭐 동시랑 가지고 마을 만들기 초급상도 타고 그 다음에 FRL을 가지고 뭐 전국 지속 가능 발전 대상도 탔다며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막 그 실패 왜 동시랑이 절반의 실패인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이 나가셨죠. 실무자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꺼진 것 같아요. 누가 빼주나 또. 가리세요. 15초. 15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 통영의 마을 만들기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지방의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행정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사실은 강변도 구경하다가 요즘은 이제 강을 건너온 상태입니다. 어제가 그전에는 이제 주로 뭐 녹색 마을 만들기 이런 쪽으로 녹색 생활 실천 이쪽으로 주로 많은 의제가 발굴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인 의제로 바꿨습니다. 아예 그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자. 뭐 선포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 이루어지는 무대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지방의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관회계 협치, 거버넌스 구축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강요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뼈대입니다. 주민들에게 제일 설득시키기 힘든 게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연대도에 상과 별되어 있는데 구름이가 버글버글하고 멸종위기 종으로 법정 보호종이기도 한 참개구리, 검개구리가 온 별탄에 뛰어다녀도 지나가면 발로 차고 구름이는 무조건 보이는 대로 삶아 먹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기까지는 이제는 주민들이 구름이도 뭐 이렇게 참 귀한 걸 안 해. 이렇게 얘기까지 해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다시 그 발현하면 되니까 우리 성장은 정말로 지역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말 만들기는 그야말로 해보면 그 수단에 있어서는 녹색 새마을 운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 때는 주민들이 나와서 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마을장이 방송만 하면.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게 되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국은 주민주도형 발전 모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거제 외도 같은 경우는 아주 전국에서 유명하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의 돈을 벌기가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자본이 들어와서 원주민을 쫓아낸 그런 외자유치 다른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민들의 삶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든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로서는 불가능하다. 총량이 250개 섬이 있고 남해안, 전라남도까지 하면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하나같이 발전 모델들이 보면 이제 뭐 리조트 형식으로 이제 내사를 남에게 내다 파는 이런 식의 개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우리가 싹 빠져나가더라도 저는 이제 2012년 되면 여기를 거의 내용적으로는 아니 그 껍데기상으로는 완료를 하고 그냥 빠져나가 다른 마을로 갈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마을 만들기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이 어떤 가동의 형태냐면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제서야 5년 만에. 그래서 그 지렛대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 지렛대 빠지고 나면 도로와 및 화물이 안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마을 만들기 사업 2개를 한 30분 내에 이렇게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도 에코아일랜드는 2006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 선별 작업이
2007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섬이 256개인데 유인도가 57개, 자민은 7개 줄어서 50개, 올해 더 많이 줄어서 이제 28개밖에 없습니다. 유인도가. 그러니까 남해안 사람들에게, 특히 통영이나 거제 사람들에게 섬은 그냥 그저 빨리 버리고 끝날 거,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기농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지금에도 이 어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육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사람 한 사람 다치면 그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보통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고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코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른 지역의 시골 농촌형 마을 만들기보다 섬지역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개 섬을 먼저 서류로 추렸습니다. 그 7개 섬을 간추린 데는 거리, 그 다음에 교통편 이런 것을 보고 나머지 7개 섬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일이 섬 답사를 3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그 경관, 생태, 문화, 주민들의 의지, 뭐 훼손 정도 이런 각각의 평가는 그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지역의 신문 기자까지 포함해서 7개의 섬을 다닌 결과 연대도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아슬아슬 2점 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예산 확보는 지금 저 뒤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여기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 거제가 55개 넘는 그 국비를 따왔습니다. 우리 통일시가 낸 거는 겨우 2억 5천인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통일시는 그것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도비가 오니까 따라서 억지로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억 5천을 내게 됐고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gun두박질을 치는 거죠. 그전 시장님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좀 이 여기에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좀 공감하시는 분이었는가 하면 지금 부분은 오로지 경제를 외치면서 이제 국가에 관심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사무기 예산도에도 gun두박질을 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국비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냐면 시장은 계속 바뀐다. 그래도 마을은 100년, 1000년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오히려 국비가 훨씬 더 낮고 그것으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저와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에 매달리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0일은 어느 정도 하다가 시장이 탁 바뀌면 탁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gun두박질 치는 사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자부 지금 지켜볼까요? 부수도 이름이 자주 100개 가지고 여기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13억 5천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확보를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을 먼저 지었죠. 이걸 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에코아일랜드 컨셉에 대해서 설명회를 4번 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10번 물어도 질문 없다 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회. 에코아일랜드인지 개코아일랜드인지는 절대로 안 하겠다. 생태섬이고 명태섬이고 독태섬이고 꺼내지 마라. 아주 굉장한 비난과 굉장한 욕설과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 활동가들이 헤아려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그 마을의 정서와 문화와 역사입니다. 이 연대도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에 오랫동안 40몇 년간 묶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가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렬사라는 재단의 사폐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을 다 뺏기고 숨기고 이런 아주 구구절절이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에코아일랜드로 지정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놀래서 펄쩍 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민들을 뒷자리에 불러내서 소주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가 서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출발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그 주식회사 살기 좋은 세상 바라기 거기에서 8천만 동 용역을 했고요. 이 용역을 하면서도 뭐 초안 발표에 설명회, 그러니까 총 8번의 마을에 관해서 회의 동안에 저는 동의를 2년 동안 전혀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다리미 꽃같이 빨리 시작된 거는 마을에 와서 할 일도 없고 비를 돌아다니고 주민들은 이제 개 닦듯이 하고
바뀐 얘기들이 이제 한 달이 넘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을 안 들게 됐어요. 총리 역으로 보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면 마음을 안 들게 돼서 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그래서 이제 저기에 국정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200m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선 사람들은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쌀 한 마리 못 먹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똥 색깔이 다 푸른 색깔인 줄 알고 끝다고 해초 같은 걸 많이 삶아 먹었기 때문에 그 다래기 꽃밭을 이렇게 저 밭을 보면서 이걸 프레이를 하러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밭을 억새가 많으니까 팠습니다. 파고 이제 할머니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그 꼬시를 뿌렸는데 그 꼬시를 뿌리고 흙을 깨고 하자고 저 같이 했어요. 저 맨발로 이렇게 한 6박 7일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하고 하니까 할머니들하고 제일 먼저 친해진 거죠. 역시 여성성이 좀 남성성보다 우월하긴 합니다.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어느 날 2년차 말에 어느 봄날에 새벽에 6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까 꽃이 만발했으니까 니 한번 와봐라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난 그때 그게 무슨 전화인데 어떤 의미였냐면 처음으로 주민이 전화를 주신 겁니다. 꽃이 폈다고. 그리고 꽃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사람과 사람 마음 무슨 가면 뭐 결혼할 때도 꽃으로 프로포즈를 하겠습니까만은 저도 프로포즈를 꽃으로 나에게 꽃밭으로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줬다는 거.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전화를 막 저에게 욕을 했다는 거. 돌아놓는데 웃음이 처음으로 나면서 그래 이제 꼬여 넘어왔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싫다는 사람들 끌고 막 다닙니다. 뭐 구안도 가고요, 진안도 가고요, 신안도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경기도 꼭 강남에 하는 데도 가고요. 가면서 저는 관광버스를 에피소드 하나 처음 타봤어요.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공작 리듬 속에서 길을 찢어지는 그 소음 속에서 그것도 견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처음에 갔다 와서 노래를 못해서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곡조의 노래도 하나 공작은 반드시 두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 점점점 거리감이 없어진다는 것. 그걸 제가 뼈아프게 해야 여기가 연대도가 가장 크게 이 역할랜드로 조성 후보지로 된 것 중에서는 학교입니다. 이 통영의 섬 중에 모든 서울 학교가 있는데요, 분교가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사기도 했고 하다못해 가스 배달하는 가스 공급하는 회사에서 사기도 했고 전부 다 별장으로 사버렸어요. 그 가치는 지금 10배 이상 올랐죠. 학교가 조금 더 이쁜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대도 사람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만 빚을 내서 약 3억 가까이를 해서 교육청으로부터가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는데 우리는 외진에게 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촌에서 학교를 사버렸습니다. 그 점이 가장 우리가 아까 이제 마을개혁까지 해가지고 이어진 건데 마을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5점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 때문에 점점 이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마을 투표를 했는데요. 네, 리모델링해서 좀 팔아먹읍시다. 학교적으로 저기 쓱하 놓으면 뭐 신학으로 썼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볼게 조금만. 그래가지고 없는 샤워장과 없는 주방을 만들고 밑에 바닥이 나무바닥이라서 다 발이 푹 꺼져서 거기다가 1cm 정도의 합판을 튼튼하게 깔고 장판을 까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주민들이 전부 다 싫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팔아먹을 거다. 너가 손을 대고 돈을 들이면 못 팔아먹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그때 무슨 주가 유명한 그 배상면 주가에서 마을에 들어와서 5억 원을 줄 테니까 학교 우리에게 팔아라 이런 제안을 해버렸어요. 어느 날 들어보니까 마을 분위기가 수상하고 집집마다 대포 그 술병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계속 좀 훔치는 이상을 말을 안 한 것입니다. 이실직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이 술병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배상면 주가에서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5억을 대신 한 것입니다. 3억 주고 산 게 몇 년 만에 5억이 돼버리고 서로 사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거를 마을 뭐 수익 사업으로 쓰자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 배상면 주가를 제가 쉽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박비스를 하게 이제
여기가 국립공원 지역이고 그 해수 청정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는 그거 주정 공장을 못한다, 허가도 안 한다. 국립공원법에 너는 어떤 회사도 들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느냐. 처음엔 임직은 뭐 수련을 하겠다. 두 번째는 바닷속에 술을 담궈서 지역 프로젝트를 만들기 마련해서 밖에다가 술을 포장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8천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3년 동안에 약 8, 9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들었으면 할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마을에 오늘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오가는 배, 어선 이용합니다. 원래 왕복에 낚시분을 실어 나르면 2만 원인데 우리가 50% 할인합시다 해서 만 원씩 왕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밥, 이 지역에서는 농산물 할머니 생산한 걸 전부 다 사서 로컬 푸드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이 마을 분야에서 밥을 해주죠. 기당 6,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좀 섬이니까 좋게 해봤자 그래서 6,000원으로 하죠. 3박 4일 동안에 100명의 아이들 왔다 가면 마을 5,000원 더 떨어지는 거죠. 그것만 합니까?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사람들도 또한 점심때는 이 섬에 와서는 신선한 또 회를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도 가격도 정해는 무조건 1인당 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수입이 한여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그 재밌는 게요. 이 마을에는 그도 총계로 다 들어가면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는 엠프밀로 척척척 연말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통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보람 그대로 이렇게 딱딱 꽂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우리도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중고제에서 몇 명, 등교제에서 40명, 오늘 말만 듣는 들어서 25명. 이게 착착 집계가 되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그 사고는 제목이 아니라 이 분명히 마을 만들기를 가지고 사고를 크게 한 2개 정도 친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를 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뒷감당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말 만들기가 끝이라는 게 눈물이 없고 저는 원래 한 6개를 순차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2006년부터 또 2개 했는데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그 실패와 성공 사례 이 두 가지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를 밟고 넘어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왜 토요에서 뭐 농장 가지고 마을 만들기 소상도 타고 그 다음에 에코알레드 가지고 뭐 전국 지속 가능 발전 대상도 탔다며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 실패 왜 전투라기 절반의 실패인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에 나가셨죠. 실무자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꽂은 것 같아요. 누가 뺏긴다 또. 기다리세요. 15초. 15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 통영의 마을 만들기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지방의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행정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사실은 당근도 불구경하다가 요즘은 이제 강을 건너온 상태입니다. 어제가 그전에는 이제 주로 뭐 녹색 마을 만들기 이런 쪽으로 녹색 생활 실천 이쪽으로 주로 많은 의제가 발굴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인 의제로 바꿨습니다. 아예 그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자. 뭐 선포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 이루어지는 그대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지방의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관에게 협치, 거버넌스 구축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강요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뼈대입니다. 주민들에게 제일 설득시키기 힘든 게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연대도에 상과 별되어 있는데 구름이가 보글보글하고 멸종위기 종으로 법정 보호종이기도 한 참개구리, 검개구리가 온들판에 뛰어다녀도 지나가면 발로 차고 구름이는 무조건 보이는 대로 쌀만 먹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기까지는 이제는 주민들이 구름이도 뭐 이렇게 참 귀한 걸 안 해. 이렇게 얘기까지 해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다시 그 발현
자연은 하면 되니까 우리 분장은 정말로 지역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말 만들기는 그야말로 해보면 그 수단에 있어서는 녹색 새마을 운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 때는 주민들이 나와서 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마을이장이 방송만 하면.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게 되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주민주도형 발전 모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거제 외도 같은 경우는 아주 전국에서 유명하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의 돈을 벌기가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자국이 들어와서 원주민을 쫓아낸 그런 외자 유치 다른 자본에 들어와서 지역민들의 삶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든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로서는 불가능하다. 총량이 250개 섬이 있고 남해안, 전라남도까지 하면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하나같이 발전 모델들이 보면 이제 뭐 리조트 형식으로 이제 내사를 남에게 내다 파는 식 이런 식의 개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우리가 싹 빠져나가더라도 저는 이제 2012년 되면 여기를 거의 내용적으로는 아니 그 껍데기상으로는 완료를 하고 그냥 빠져나가 다른 마을로 갈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마을 만들기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이 어떤 가족 형태냐면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제서야 5년 만에. 그래서 그 지렛대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 지렛대 빠지고 나면 도로와 및 타복이 안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말 만들기 사업 2개를 한 30분 내에 이렇게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도 에코아일랜드는 2006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 선별 작업이 2007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섬이 256개인데 유인도가 57개, 장면에 7개 줄어서 50개, 올해 더 많이 줄어서 이제 28개밖에 없습니다. 유인도가. 그러니까 남해안 사람들에게 특히 통영이나 거제 사람들에게 섬은 그냥 그저 빨리 버리고 끝날 거.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기농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지금에도 귀 어초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육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사람 한 사람 다치면 그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보통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고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결코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른 지역의 시골 농촌형 마을 만들기보다 섬지역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개 섬을 먼저 서류로 추렸습니다. 그 7개 섬을 간추린 데는 거리, 그 다음에 교통편 이런 것을 보고 나머지 7개 섬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일이 섬 답사를 3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경관, 생태, 문화, 주민들의 의지, 뭐 훼손 정도 이런 각각의 평가는 그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지역의 신문 기자까지 포함해서 7개의 섬을 다닌 결과 연대도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아슬아슬 2점 차이로.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예산 확보는 지금 저 뒤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여기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 의제가 55개 넘는 그 국비를 따왔습니다. 우리 통일시가 낸 거는 겨우 2억 5천인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통일시는 그것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도비가 오니까 따라서 억지로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억 5천을 내게 됐고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gun두박질을 치는 거죠. 그전 시장님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좀 이 여기에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좀 공감하시는 분이었는가 하면 지금 부분은 오로지 경제를 외치면서 이제 일단은 관심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분기에 산도에 좀 gun두박질을 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국비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냐면 시장은 계속 바뀐다. 그래도 마을은 100년, 1000년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오히려 국비가 훨씬 더 낮고 그것으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저와 주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에 매달리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0일은 어느 정도 하다가 시장이 탁 바뀌면 탁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gun두박질 치는 사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자부 지금 지켜볼까요? 부수도 이름이 자주 100개 가지고
여기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13억 5천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확보를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을 먼저 주었죠. 이걸 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에코 아일랜드 컨셉에 대해서 설명회를 4번 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10번 물어도 질문 없다 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회. 에코 아일랜드인지 개코 아일랜드인지는 절대로 안 하겠다. 생태섬이고 명태섬이고 독태섬이고 꺼내지 마라. 아주 굉장한 비난과 굉장한 욕설과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왜? 그러니까 우리 활동가들이 헤아려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그 마을의 정서와 문화와 역사입니다. 이 연대도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에 오랫동안 40몇 년간 묶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가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렬사라는 재단의 사폐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을 다 뺏기고 숨기고 이런 아주 구구절절이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에코 아일랜드로 지정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놀래서 펄쩍 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민들을 뒷자리에 불러내서 소주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가 서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출발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그 주식회사 살기 좋은 세상 바라기 거기에서 8천만 동 용역을 했고요. 이 용역을 하면서도 초안 발표에 설명회 그러니까 총 8번의 마을 관련해서 회의 동안에 저는 동의를 2년 동안 전혀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다행히 꽃같이 빨리 시작된 거는 마을에 와서 할 일도 없고 비를 돌아다니고 주민들은 이제 개 닦듯이 하고 어디서 이상한 여자 하나 와가지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질이 안 좋다고 환경운동 이런 거 하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하더라. 시장 보고 고발을 예산한다더라 이런 아주 나쁜 얘기들이 이제 한다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을 안 들게 됐어요. 성이 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면 마음 안 들게 돼서 좀 선의길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그래서 이제 저기에 국정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200m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섬 사람들은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쌀 한 마리 못 먹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똥 색깔이 다 푸른 색깔인 줄 알고 끝다고 해초 같은 걸 많이 삶아 먹었기 때문에 그 다래기 꽃밭을 이렇게 저 밭을 보면서 프레이를 하러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밭을 억새가 많으니까 팠습니다. 하고 이제 할머니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그 꼬시를 뿌렸는데 그 꼬시를 뿌리고 흙을 깨고 하자고 저 같이 했어요. 저 맨발로 이렇게 한 6박 7일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하고 하니까 할머니들하고 제일 먼저 친해진 거죠. 역시 여성성이 좀 남성성보다 우월하긴 합니다.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어느 날 2년차 말에 어느 봄날에 새벽에 6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까 꽃이 만발했으니까 니 한번 와봐라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난 그때 그게 무슨 전화가 어떤 의미였냐 그러면 처음으로 주민이 전화를 주신 겁니다. 꽃이 폈다. 그리고 꽃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사람과 사람 마음 무슨 가면 결혼할 때도 꽃으로 프로포즈를 하겠습니까만은 저도 프로포즈를 꽃으로 나에게 꽃밭으로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줬다는 거.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전화를 막 새벽에 울었다는 거. 돌아놓는데 웃음이 처음으로 나면서 그래 이제 꼬여 넘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싫다는 사람들 끌고 막 다닙니다. 뭐 구안도 가고요, 진안도 가고요, 신안도 가고요. 그 다음에 참 뭐 경기도 꼭 강남에 하는 데도 가고요. 가면서 저는 관광버스를 에피소드 하나 처음 타봤어요.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공작 리듬 속에서 길을 찢어지는 그 소음 속에서 그것도 견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처음에 갔다 와서 노래를 못해서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곡조의 노래도 하나 공작은 반드시 2-3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 점점점 거리감이 없어진다는 것. 그걸 제가 뼈아프게 해야 여기가 연대도가 가장 크게 이 에코아일랜드로 조성 후보지로 된 것 중에서는 학교입니다. 이 통영의 섬 중에 모든 서울 학교가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사기도 했고 하다못해 가스 배달하는 가스 공급하는 회사에서 사기도 했고 전부 다 별장으로 사버렸어요. 그 가치는 지금 10배 이상 올랐죠. 학교가 조금 더 이쁜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대도 사람들이 좀 그럴라기도 하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만 빚을 내서 약 3억 가까이를 해서 교육청으로부터가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는데 우리는 외진에게 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을 어촌에서 학교를 사버렸습니다. 그 점이 가장 우리가 아까 이제 마을 개혁까지 해가지고 이어진 건데 마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5점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 때문에 점점 이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마을 투표를 했는데요. 네, 리모델링해서 좀 팔아먹읍시다. 학교적으로 저기 쓱하 놓으면 뭐 신학으로 썩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볼게 조금만. 그래가지고 없는 샤워장과 없는 주방을 만들고 밑에 바닥이 나무 바닥이라서 다 발이 푹 꺼져서 거기다가 1cm 정도의 합판을 튼튼하게 깔고 장판을 까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주민들이 전부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팔아먹을 거다. 너가 손을 대고 돈을 들여드리면 못 팔아먹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그때 무슨 주가 유명한 그 배상면 주가에서 마을에 들어와서 5억 원을 줄 테니까 학교 우리에게 팔아라 이런 제안을 해버렸어요.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마을 분위기가 수상하고 집집마다 대포 그 술병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계속 좀 훔치는 이상을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실직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이 술병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배상면 주가에서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5억을 대신 한 것입니다. 3억 주고 산 게 몇 년 만에 5억이 돼버리고 서로 사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거를 마을 뭐 수익 사업으로 쓰자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 배상면 주가를 제가 쉽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박을 하게 이제 저희가 국립공원 지역이고 그 청정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는 그거 주정 공장을 못한다. 허가도 안 한다. 국립공원법에 너는 어떤 회사도 들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느냐. 처음엔 임직원 수련을 하겠다. 두 번째는 바닷속에 술을 담궈서 지역 토속주를 만들기 마련속 밖에다가 술을 포장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리모델링을 하는데 동일한 8천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3년 동안에 약 8, 9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들었습니다. 학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마을에 돈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오가는 배, 어선 이용한다. 원래 왕복에 낚시분을 실어 나르면 2만 원인데 우리가 50% 할인합시다 해서 만 원씩 왕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밥, 이 지역에서는 농산물 할머니 생산한 걸 전부 다 사서 로컬 푸드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이 마을 분야에서 밥을 해주죠. 기당 6,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좀 서민이니까 좋게 해봤자 그래서 6,000원으로 하죠. 3박 4일 동안에 100명의 아이를 왔다 가면 마을 5,000원 더 떨어지는 거죠. 그것만 합니까?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사람들도 또한 점심때는 이 섬에 와서는 신선한 또 회를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도 가격도 정해는 무조건 1인당 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수입이 한여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그 재밌는 게요. 이 마을에는 그도 중계로 다 들어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M분의 1로 척척척 연말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통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보람 그대로 이렇게 딱딱 꽂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 우리도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중부어제에서 몇 명, 경기어제에서 40명, 오늘 말만 듣는 들어서 25명. 이게 착착 집계가 되니까 계산이 거의 우리하고 중계가 맞춰서 맞는 거죠. 어디 거짓말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만들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농생 마을 조성 사업이 되고 이게 진짜 프로포즈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시장 바뀌는 바람에 맨날 오르락내리락 널뛰기 하기 싫어서 그리고 눈여겨 살피시면 이렇게 곧장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신청 안 하고 특히나 또 이런 것들을 NGO나 아니면 의제나 이런 데 넘겨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별로 전혀 없어요. 근데 유독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게 하나 있던데 너도 할래나 이렇게 물어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청을 막 발발이 막 미사 요구를 섞어서 막 억수로 잘하겠다 해가지고 25억입니다. 25년 차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반 시설을 할 때 이 돈들이 전부 다 건설가로 가거나 다른 부서로 우리 여러 부서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건설가 특유의 컨셉이 있습니다. 이쪽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무 개념 없는 거.
거기를 참여해서 우리 사무국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에코아일랜드 특색을 맡기고 변형시키는 과정이 좀 굉장히 많은 흥미와 이런 대화와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구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스플레는 대체적으로 손 좀 깨졌습니다. 여기가 다리미 꽃받치고 폐교가 있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던 연대 대총 그 140cm짜리 남자 얼굴이 그대로 나온 7,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그게 여기고요. 꽃밭이 여기인데 제가 한 1, 2, 3, 4, 5층까지 하고는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상시 고용 창출도 이루어졌습니다. 5명이 이제 공고근로를 해서 3년차 꽃밭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 월급을 타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휴가를 내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무슨 휴가냐. 어떤 좀 갔다 오겠다. 울산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한우를 42만 원어치를 사주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소주 확 써가지고 어머니 말라고 쫙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는 평생 60평생 공급이라는 걸 처음 받아갖고 자기 돈으로 일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그 손주들한테 꼭 제일 좋은 걸 사며 입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을 가슴 찡한 그런 일. 지금도 상시 고용돼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해상 마케팅 여기 앞에 방파제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연대도 지게길이 뚫렸습니다. 연대도 지게길 이거는 마을 주민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원래 계획이 없다가 하도 주민들이 하도 안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뭘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제 사업비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들었습니다. 여기 산소들이 곳곳에 있는데 산소를 못 가게 되고 길이 너무 가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왜 지게길이냐? 찌개 주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길이 돼서 그냥 지게길입니다. 별다른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딱 길이도 찌개 한 사람 치고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고 옛날 그 길을 복원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고소고발 당할 입장에 또 있습니다. 어느 주민 한 분이 이제 허락 없이 남의 숲에 길을 냈다. 그래서 너를 찾아봐 놓고야 말을 봐. 그래서 지금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곧 법정에 불려다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 생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해수욕장이 몽돌 해수욕장, 모래 해수욕장 두 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중간 산책로도 이제 곧 만들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주민 설득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에코아일랜드 한다고 온 데 뜯어놓고 4년 동안 와서 봐도 맨날 공원에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동생연합이나 뭐 다른 마을 만들기, 뭐 에너지 마을 만들기 기금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이제 그 관찰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주민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행정이 돈을 확 끌어부어서 몇십억, 몇백억 구워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 한 사람, 그 주민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끌어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저는 지속이 불가능하고 우리 이쪽 말로 말자는 들어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비로소 학교를 재개축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투표를 제가 본거지 무산을 시켰습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잔머리가 점점 늘기 시작한 거예요. 투표를 했다면 어촌계원 중에 70%는 할머니들입니다. 어촌계원은 한 가구당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할아버지 어촌계원에다 돌아가시면 그 어촌계원의 자격이 할머니한테까지만 승계가 됩니다. 자식들한테는 안 됩니다. 내 중에 여기 섬에도 할머니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저거 하는 말이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 할 거다. 팔아서 보약이라도 한 대 쥐묻고 죽을란다.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막 이제 100패죠. 그래서 계속 투표를 미뤘습니다. 마을 주민 투표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투표를 앞두고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제가 또 강당이라는 걸 또 가서 봤습니다. 술도 없어 사시고. 그다음 그거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 동의를 할 때 외지에 있는 아들들 연락처를 제가 좀 얻어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동기에 명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런 걸 보는 아들들은 이게 필요하다. 우거에 발전하거나 이런 동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옹에다 전화를 좀 해달라. 그 학교 팔아보면 안 된다. 나도 나중에 망해서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신화부로 옆집 어촌계장님은 이게 동의하는 분 5분 계셨어요.
우리 집 이장님 처음 굉장히 반대하는 분입니다. 아까 목소리 들으셨죠? 그 목소리로 저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장님으로 탁 앉히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돌변하셨습니다. 해봤는데 국회의원도 우리 마을을 돌아본 적이 없고 어느 시장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걸 하늘이 준 기회가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도 장단점이 있는 게 그 말에 제일 시끄러운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할 때는 좀 고단하더라도 그 이상으로도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그 전에 전 잠을 못 잤습니다. 투표 결과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마을 회의를 시작해서 이 동네 회의는 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화백제도 화백 회의처럼 회의를 합니다. 한 사람들 동의 안 하는 그 회의가 밤 8시까지 하고 싸움이 나더라도 아침에 7시부터 회의합니다 시작했는데 저녁 8시가 되어도 전화가 안 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거 학교 넘어가면 사실 아무 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9시 되니까 문자 하나가 틀린 글자로 회의 잘 됐음. 해자가 아니라 회의 잘 됐음. 그래가지고 제가 만만세를 부르고 아주 두 다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헐렁 뜯어보면서 지금 가면 학교를 왜냐면 사계절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요. PC방으로 만들거든요. 그 예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태소면 명품성 펜에 들어가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주민만 설득하면 되는데 설득하다 4, 5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연수원으로 그 다음에 뭐 그샷 장소로 아이들 캠프장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제 학교를 잘 팔아먹어서 팔아가서 저한테 계속 마을 주민들 주머니에 그대로 꽂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정밭들도 그전에는 안 하던 것들 반찬이 팔리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남은 과제는 농약과 비료를 간단히 합니다. 지금도 할매들은 그 가리약 안 치면 대충 목표 내게 생각하시는데 한 번 말을 쓱 꺼냈다가 막 굉장히 많이 하던 거죠. 그래 이장님을 이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코하려는 데가 그 농약 비료 칠 걸 이러면 이거 에코하려면 안 된다. 아무도 안 살게라. 그걸 안 치면 내가 채널 가서 많이 팔겠다. 그랬더니 아랫게는 이제 경기에서 오신 분들이 달래 이게 특산품이 많아요. 그래서 달롱게 달래 많이 나오고 방풍 자연산 많고요. 취나물도 많고 두릅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때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약을 이제 치지 말자라는 운동을 빌려야 되는데 우리 할매 분단들이 좀 고집세서 무지하면 좋을까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옛날 학교였고요. 하도 안 돼서 우리 시장님이 설득하러 오셨는데 참 제가 해도 한 2년을 다녀도 안 되더니 우리 시장님 딱 오셔가지고 주민들 우려하는 뭐 규제가 없습니까? 우리 시장님 딱 계시더니 안 하랍니까? 안 하라면 뭐 하지 마시고 다른 선배 나갑니다. 나는 2년 동안 쇠가 빠지게 꼬아놨는데 시장님 오셔가지고 보자 그렇게 주문서를 근데 보니까 남자의 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비서실이 문을 열기 전에 나왔답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리지 않아가지고. 조양분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가면 솔직하게 지금 이무적인 공사가 6월 말까지 공사를 안 마치면 폐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두 팔 웃기라고 엊그제까지 녹화하면 이러던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진다고 하니까 6월 말까지 이런 장사 못하면 니한테 손해보자는 그냥 절대로 발을 아까 뭐 싸운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절대 이런 싸움 공을 무조건 이해 알겠습니다 하고 큰 틈이 사회팀 체제를 늘려가지고 조금 그중에 몇몇 리더들을 설득을 할 것. 그 다음에 정말 친가족이나 친마을 주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뤄내기 힘들다는 것. 그 중에 꼭 한두 사람은 100사람 중에 2사람만 잡으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묵고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의 설사들을 아예 저희가 양성해놨어요. 에코 가이드로. 요새 우리 사목이 마비가 된 게 우리 가사님 동키랑에서 동키랑 저는 하루 연대도 깜빡인데도 사무실 일을 못해요. 우리 사무실 문 닫아내고 막 오면 사무실이 닫혀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홍보하고 안내할 사람들을 주민교육 조금 이따가 연대 주민대학을 열 건데요. 이 공간에서 내가 연대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합시다. 학사부도 지워드릴게. 그래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로컬 푸드라든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쪽 골짜기나
화장터가 있었다. 이쪽 골조하는 불응이가 많아서 불응이 강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주민들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주민들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의 기술만 밝혀주면 되는데 그걸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이장님이야 뭐 우리 다 모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적 5명이 마을 리더들이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몇 가지 용어만 있는데 패시 하우스 그냥 많이 썼거든요. 그것만 밝혀드리면 본인들이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름에 그 학교를 이용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캠프를 오게 되면 이거는 주로 과대 설사들이 와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생태 가이드, 뭐 생태 프로그램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친구들 역시 약간의 수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고 지금 학교 오라지 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거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넘어가겠습니다. 지객길에서 보는 풍경들. 오늘 비가 와서 지객길을 못 가는데 내일 아침에 비가 개면 한번 가볼만 합니다. 행정, 그 다음에 뭐 지금은 한평가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150kW짜리 생각을 지금은 가보다 100원 정도로 전기세가 다 떨어졌습니다.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옵니다. 개소식 하던 날 엊그시 그러고에 또 하다가 좀 부딪힐 때 자꾸 활동가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에 주민 대 주민, 그러니까 민민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정도에 갔을 때 이제 정도 주민들하고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이 모처럼 안 졸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잘 듣고 동피랑은 내일 할게요. 그죠? 동피랑도 뭐 사연이 많고 뭐 다 내일 올라가 볼 건데요. 마시기 동피랑에서 한 가지만 전국의 벽화 마을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동피랑만 성공을 해? 사실 성공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반의 실패라고 보는 게 시끄러워서 7가구가 떠나고 7가구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 작가들에게 그러니까 이재하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몇몇 강석경 시인, 강재윤 시인 이런 사람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좋지만 주민들은 너무 시끄러워 삶이 이제 굉장히 황폐된 거죠. 하루에 5,000명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고민은 많이 앉아서 저는 나가서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500원씩만 저 사람들 주머니를 틀어도 되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그 사람들 주머니를 틀 것인가가 우리들의 과제인 거죠. 손수건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시장님한테 손수건 만들게 1,000만 원만 주지 그랬더니 내가 어디 보정 터줄 테니까 제3금융기관 가서 네가 좀 빌려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신협 같은 데 가서 보정을 사서 뭐 안 되면 필요. 그 다음에 하나 지우고 얻어낸 게 구판장 얻어냈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제 컨셉이 2년에 한 번씩 싹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림이 낡아지면 주민들 삶도 더욱더 낡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 제공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의 축제가 돼서 마을 축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바쁘니까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또 지정학적 위치도 올해는 진짜 다국적들이 참여를 작년에 했거든요. 겨우 하나 얻어낸 게 구판장 얻어냈어요. 구판장 그 공간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참 핑가면서 주든지. 그 지금 할머니 여기 있잖아요. 할머니가 동네 반장님이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두 할머니들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알바 보셨습니까? 서로 장사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짭짤하게 또 할머니가 1년에 한 번씩 그 여기 생보자들이 굉장히 거의 다 생보자 생활보호 대상자들하고 쌀을 추석에 한 번, 봄에 한 번 20kg짜리 전부 다 이 구판장 수입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 안 해서 몰랐습니다. 나중에 동네 주민들이 해주더라고요. 이거 하나 얻어낸 거 말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할머니 100살 된 할머니 생일잔치도 대신 뭐 챙겨드리고 동피랑 주민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끝끝내 믿어주고 지원해주거든요. 강릉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이제 동피랑에도 하나 이제 지금 설계가 끝나서 5월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20평밖에 안 되는데 동피랑이 경로당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여기 하나 들어가고 정류장 사무실 이렇게 겨우 20평짜리여서 그 도비로 이것도 모두 되는데 이런 거 저 이번에 김두관 도지사님한테 통과를 해서 얻어보기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제가 기분 좋게 주머니를 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마을기업 이런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연대도는 총체적으로 뭔가를 잘 팔아먹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기업도 오래돼서 그 이쪽에서 나는 특산품을 가지고 민들레 차로 지금 우리 시험하고 있거든요.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동피랑 도시형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팔아먹을 것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동피랑 손수건, 동피랑 엽서 이런 걸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작 비용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그 지방거제에서도 이제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라도 올해는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마을 만들기를 해서 누군가는 궁극적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절대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대도는 지금 먹고 살 수 있다고 주민들도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동피랑이 지금 반도 못 먹고 사는데 동피랑도 몇 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 같이 우리는 빼고 같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한번 그 소재를 자연을 가지고 혹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주머니를 기분적으로 풀어내보자. 이런 컨셉이 마을 만들기에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공동체 회복도 그 안에서 같이 되겠지만 그 컨셉이 저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유효하더라는 점입니다. 네, 두서 없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뭐 뒷자리에서 나머지 궁금한 점은 얘기 듣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말씀을 잘하셔서 하지만 그 안에 몇 년 동안의 그 고민과 그 고통 여러 가지 회화들이 좀 많이 배어난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정 캐치에 네. 제가 안 됩니다. 혹시 동피랑 인구가 될까요? 동피랑 인구가 이거 정말 저희 동피랑에 정량동, 중앙동 이래 모여서 이런 그냥 어느 지점을 얘기하면 동피랑이라는 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까만길이라고 까만길 위에는 3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빈집도 많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혼자 사는 집도 많고 한 50명이 차 안 됩니다. 그 중에 80%가 선거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 몇 분이나? 저는 거의 대부분에 다 올까. 38가구. 다는 아닙니다. 한 8가구 빼고는. 8가구. 태양광 시설이 전기 일단은 온리 전기입니다. 한 가구당 3kW씩.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한전 대통령 연계라서 쇠값 가지기 생산해서 남는 건 완전히 다 가져갑니다. 못 팔아먹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걸 못 팔아먹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많이 습비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나고 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머니들이 전기장판에 의존해 살았는데 할머니 방 한 칸 정도는 저는 전기 판넬 정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1kW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럼 거의 일반 이동 동력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전기 이런 빗전기는 다 자리를 한 거네요. 예, 그럼 2달 됐는데요. 기본 요금 아래로 다 100원, 200원 저희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요. 이 마을을 자체는 지금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세대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 세대를 넘어서 이게 이 마을 주민들이 이게 연령이 넘어서 이제 다 떠나시 저세상 가시면 그 다음에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이 마을에